조국 부인 결국 구속됐어요. 예,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아마도 노트북이 CCTV에 분명히 찍혔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큰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혐의를 11개로 적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국 측에서는 완전 전면 부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링크 쪽에 돈이 흘러 들어갔는데요. 그게 조국의 계좌에서 흘러 들어갔다, 이런 정황이 또 포착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완전 전면 부인해서 딱 잡았대는 이 기법은 전혀 먹히지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그거는 정경심도 갑자기 아파서 뇌종양, 뇌경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치명적인 상황에 봉착한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또 조국 동생까지 동시에 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다리를 다쳐갖고 디스크가 왔는데 목을 쓸 수 없다는데 그게 막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또 동시에 두 사람이 겹치니까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하면서 저 가족은 완전 거짓말쟁이 가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래서 더욱더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족이다, 이렇게 낙인이 계속 찍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가 하나도 없다고 계속 발뺌을 했잖아요. 모든 건 전부 다 오해다, 이러면서 무조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분위기가 그랬고 관행이다, 이러면서 잘못 없다 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전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너는 계속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고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 요인이 됐죠. 뿐만 아니라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을 비롯한 언론들이 하나도 죄가 없는 정경심을 조국을 계속 괴롭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터뷰를 하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이 정말 이노센트하다, 완전 무결하게 깨끗한 사람들인데 검찰들이 너무나 나쁜 놈들이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 우리 그 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기들이 뒤집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바로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양심이 있고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그릇되고 뭐가 바른지 그게 눈에 안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현재 정권이 실세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양심, 그것을 뒤집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서초동에 나간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것과 느낀 것, 그리고 이제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그냥 믿고 싶은 거죠.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믿는데 지금 현재 완전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검찰들이 획 돌아 가지고 저것들이 뭔가 권력에 맞설 봐 가지고 지금 아주 농단을 하는 거다, 검찰 농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댓글 부대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생각을 보면은 전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딴 생각이에요. 딴 나라 사람들 같아요. 옛날에 꼭 얼마 전이죠. 옛날이 아니라 박사모 태극기 부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류의 사람들. 박근혜는 완전 무결한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박근혜를 감옥에 넣었다, 막 이렇게 막 태극기를 들고 울부짖고 부르짖잖아요. 그런 게 지금 이렇게 촛불을 들었던 서초동에 간 사람들에게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야, 그거 보면서 참 놀랍다. 왜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진실이 뭔지 지금 잘 분별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뭐 못하거나 안 하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아니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정말 이상하네 하면서 막 찾아보면은 그게 눈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가리가 깨져야 된다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는 거지?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이 박근혜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박근혜가 얼마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무능했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때 울분을 터뜨리면서 완전히 결국은 몰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조국 감싸기가 너무 도가 지나쳤던 거죠.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서초동에 온 사람들의 목소리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편 감싸기, 우리 편이 결국 이길 거야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불행을 불러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실을 믿어야 되는 건데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결과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이러면서 논평을 내질 않았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정말 황당한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이들이 아무 죄가 없다. 윤석열 완전히 저 인간 저거 배신자네. 저 인간을 몰아내야 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청와대와 민주당.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더 황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인간 쓰레기 집단 검찰들에 의해서 지금 구속이 됐는데 할 말이 없다니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있는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없앱니까? 눈에 많이 드러나는데.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 눈에 훤히 보이는 죄를 두고 못 본 척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도 결국은 구속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변호사가 18명,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변호사가 18명, 완전히 뭐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정경심이 변호사를 18명을 선임을 해서 이번에 이 사건을 끌고 왔건만 결국 구속되고 말았어요. 이제 칼 끝은 조국을 향하고 있죠. 조국의 계좌 추적을 완전히 틀을 막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결국은 조국까지 가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좀 더 이렇게 투명해지는 건강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힘든 시간들을 서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니까 좀 조용해지겠거니 그리고 좀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뭐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일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서초동에 나간 저 많은 사람들, 청와대, 민주당,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나 이런 것을 너무 무시를 한 거예요.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막 이 연필을 볼펜으로 봐라.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은 토착 외구다. 막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화를 더욱더 돋구는 거죠. 누가 봐도 연필인데 볼펜으로 본다고 볼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서초동 집회에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서 뭐 자한당 패거리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한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거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당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판단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거다. 지금 현재 유튜브 조작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막 숨기기 뭐 있잖아요. 막 좋아요 이런 것도 조정하고요. 하여튼 노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알림 설정도 안 되게 하고 막 그런 노력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실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탄압은 더욱더 거세질 거다. 지금도 말도 못해요, 탄압이. 그러나 이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 편을 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공격 대상이거든요. 저는 아무 당도, 어떤 당도 편들지 않거든요. 그냥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자유당이든 당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당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집권당에서. 그래서 이렇게 조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싸우려면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진실을 공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자한당이든 민주당이든 가리지 않고 나쁜 사람 나쁘다, 좋은 사람 좋다. 이렇게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판단하고 느끼는 분석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현재 집권당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본 진실이 지켜져야만 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힘겨운 상황 안에서도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독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 함께 힘내서 화이팅입니다. 바이.